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 문경주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가지고 제가 잠바를 입었는데 입고 보니까 빨간 잠바네요. 그래도 이게 유명 메이커예요. 노스페이스라는 건데 이걸 입었더니 상당히 훈훈하고 좋습니다. 특히 국내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에 관해서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미 지난 선거에서 0.7%라고는 더 많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 정권이 온당치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0.7%가 모자라는 사람들이죠. 이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를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유권자 중에 거의 절반 정도는 그 정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이 하는 정치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 봤자 심적인 갈등 이런 문제가 해소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문제에 직접 개입을 안 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서기 2023년 이 시점에서만 이런 민민 갈등 이런 문제가 이야기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역사부터 지금의 오늘의 현실하고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시대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그때는 우리가 오늘날처럼 교활하고 높은 지식을 가지지 않았죠. 어떤 면에서는 순박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공부가 인류의 평화적 공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한 공부가 아니라 개인이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보고 출세할 수 있느냐,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공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교활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누가 어떤 사람이 올바른 소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그 사람을 나쁜 쪽으로 몰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해서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무승부로가죠. 그래서 저는 현 시대의 정치, 사회 이 문제를 별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길 자신이 없어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 그 얘기를 반발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인성이 굳어진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싸움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의 미래가, 우리의 후세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뭔가는 지금과 다른 어떤 진취적인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택한 것은 주로 우리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데 저는 미력하지만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미래와 현재의 그 난맥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엉뚱하게도 우리 그 고대 역사를 많이 대입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영어와 우리 고대어는 똑같다고 하는 내용을 제 1회로 찍었어요. 물론 그 전에 유사한 내용들을 찍었죠. 근데 엊그제 찍은 내용을 오늘은 보충하는 것으로 이어갈까 합니다. 엊그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영어와 우리말이 똑같다고 하는 데 대해서 미국의 인디안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의 고대어가 영어에 많이 섞여져 있다.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경로로 우리 민족이 미국 쪽으로 흘러갔는데 엊그제 했던 얘기를 보충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엊그제 도깨비 얘기를 좀 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데가 자주 수몰돼 가지고 거기서 못 사는 사람들이 해가 뜨는 동방을 향해서 계속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착한 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북한하고 접경된 요하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요하 문명권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우리 한민족의 고조선 문화가 송두리책에서 나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중동에서 물난리가 크게 났을 때 민족 대이동을 해왔다고 그랬죠. 노약자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다 몰고 오던 양떼를 반쯤 나눠줘 가지고 거기서 양젖을 짜서 먹고 살면서 산에 가서 뭐 뿔뿔이도 채취하고 나무 열매도 따먹고 이러면서 살고 계시면 해가 뜨는 그곳까지 가서 하느님이 살고 있는 신천지를 발견해 가지고 거기다 우리 정착촌을 만들어 놓고 남은 가족을 모셔가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고 왔는데 거의 10년 이상 가까이 오늘 또 걷는다만 내일 또 걷는다만 걷다 지치면 며칠 묵다 1년 묵다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요 핫지방까지 와서 보니까 바다가 어떻게 되냐면 중국 내륙으로 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건너다 보면 한반도가 되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한반도가 전혀 안 보이죠. 거기서 보면 망망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바다가 이 지구의 끝이다. 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고 더 갈 수가 없는 땅이다.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그 바다 속에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해안 관광 가신 분 있으면 보셨을 거예요. 많이 해봤습니다. 아침에 바닷물 속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은 정말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고 아하, 우리가 믿던 하느님이 곧 태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 하느님 태양 신은 저 물속에서 사는구나. 그래서 저 물속에서 떠오르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갈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바로 저 하느님이 사는 근처에서 우리는 도읍을 정해가지고 여기서 정착하자. 그래서 정착한 게 요하문명권이라고 하는 소위 고조선 문화가 그 유산이 상당히 나오는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자리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보면 이렇게 움푹하게 파여 있는데 그 파여 있는 정도가 얼만큼 되냐면 한반도 동쪽에 가서 바다를 보면 일본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마찬가지로 중국의 요하 문명권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한반도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왜가 그렇게 파였냐? 제 생각에는 북극에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 물이 계속 내려오면서 패어나간 게 1000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그 이상은 나도 몰라요.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패어나간 게 그만큼 움푹 패인 거죠. 요서지방이라고 하는 데는 중국 대륙에서 보면 그 안으로 푹 파고 들어간 그 지역에 와서 소위 우리 그 고조선 문화를 꽃피웠는데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정말 찬란합니다. 아주 아름답죠. 물론 다른 데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건 정말 아름다운데 그것을 지금부터 700년 전에 삼국 유사를 쓴 이련 스님은 한문으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조선이라고 번역했어요. 조선이 무슨 뜻이에요? 아침 조자 햇살 고을 선자. 아침에 햇살이 무지하게 곱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조선이라고 보고 바로 그 조선이라는 이름을 지은 게 앞에다 고자를 붙인 거는 예적이 조선이다. 그 후에 지금부터 뭐 불과 한 100년 전에 조선시대가 있었죠. 그건 이제 후에 생긴 조선인데 우리 민족의 심벌은 아침 햇살이 곱게 떠오른 그 아름다운 그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이제 조선이다. 저는 그렇게 역사를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읍을 정하면서 우리 민족이 숱한 순환을 겪어요. 율법 전서가 있습니까? 글이 있습니까? 통치하는 기술이 있습니까? 힘센 사람이 지배하는 무력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역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늘에서 환인 3,000명이 내려왔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나는 우리 역사학자들 정말 답답해요. 내가 선생이고 그 학자들의 학생이라면 내가 해초리를 때려주고 싶어.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련 스님은 뭐라고 했었냐면 편말 환자에 이날린자야. 편말로 인해서 온 사람이야. 다시 여기서 요즘 말로 오면 뭡니까? 편말이라는 건 프랭카드죠. 프랭카드를 들고 오는 사람, D를 따라온 사람들이 환이냐. 그런데 그 환이 어떻게 해서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3,000명이 내려왔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천인이라든지 이런 스님이 뭐 천하인이라든지 천자라든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스님은 지금부터 700년 전에 환인이라고 분명히 번역을 했는데 후세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이 학자들이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여러분하고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환인이라는 건 분명히 잘못된 번역이다 이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삼천에 수컷들만 왔다고 그랬죠. 환웅이 뭐냐면 편말 환자, 수컷 웅자거든. 편말을 든 수컷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삼천이 수컷이 왔다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역사 해석하는 사람들 다 얘기해. 하늘에서 삼천의 청장년들이 내려왔다. 하늘에서 뭐 타고 내렸을까? 비행기 타고 내렸을까요? 그런 엉터리 해석을 가지고 이 대민들을 속여온 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 서울대를 다오고 외국 뭐 유학을 갔다 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런 교육 왜 받아요? 그 사기 가리키느라고 그런 사람 그렇게 공부시키니까 전두환 정권이 탄생하고 박정희 정권이 탄생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 역사를 거짓말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 민족에서 진실을 찾기가 힘들어. 뭐 전부 거짓말로 배우는데 어떻게 진실이 거기서 나옵니까? 그 환인이라는 사람들은 고조선 문화를 꽃피웠는데 이련 스님은 이미 그 당시에 아는 거야. 역사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편말 한자를 인용해서 썼고 이날 편말로 인해서 왔다고 이날 인자를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 700년 후에 글을 많이 배운 이 사람들이 그만큼 학식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기 어떤 이익권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을 속여가지고 자기를 인기 끌고 어쩌고는 종교적 그 신념이라고 할까? 뭐 이런 그 얄팍한 어떤 술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묻고 싶고 그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인기 끌고 대학 교수도 하고 뭐 대우받고 싶은 그런 그 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환인들이 삼천의 무리가 와가지고 소위 고음하고 결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음하고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과학적으로 되는 얘기를 좀 해요. 어떻게 되지 않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그걸 또 믿는 여러분은 뭐야? 고음을 믿는 웅녀조고 결혼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중동에서부터 여기까지 10년, 20년 동안 왔는데 토속 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말이 이제 좀 통하니까 당신들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 설명할 수가 없잖아. 시나이 반도에서 뭐 걸어서 어쩌고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엔 시나이 반도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느님 따라서 왔어요. 뭐 하느님 따라서 온 게 맞죠. 왜냐하면 하느님이 태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태양이 떠오르는 곳을 향해서 계속 왔으니까 하느님 따라서 온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한 것을 하늘에서 삼천의 무리가 내려왔다. 내가 잘못할까요? 그 당시 하늘에서 삼천 무리가 사다리 타고 내려왔나? 뭐 비행기 타고 왔을까? 날개 달고 왔을까요? 터무니없는 그런 역사 왜곡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온 사람들이 여기서 처음에 시작한 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를 세울 때 거발한, 거발리, 거발단 3단계로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약 한 4,000년 동안 역사가 이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역사 해석하는 사람도 또 뭐라고 하냐면 거발한이 아버지고 거발리가 아들이고 거발단이 손자고 뭐 이렇게 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 지 맘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진짜 해초리 맞아가면서 공부 다시 시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여튼 거발한이 뭐냐면 거번하냐. 거번하는 뭐예요? 거번이 정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한민족이라 이거 거번한. 거번한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세웠어. 그런데 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것들이 피 터지게 싸운 거야. 그냥 계속 싸우니까 아이씨 우리 그 통합정치 안 해. 난 나 혼자 독립할 거야. 이래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전라도 정권, 경상도 정권, 충청도 정권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마한 54개국. 마한이라는 나라가 54개국 연맹체야. 그게 내가 태어난 데가 충청남도 서산 그쪽인데 그쪽에도 하나의 나라였어. 거기 그 서산 옆에 홍성이라고 금마마한이 그 마한 54개국을 통틀어서 그런 식으로 마을 공화국으로 분리됐다. 그래서 거번이가 거번은 정권이고 이는 마을 이자예요. 마을 정권이라는 얘기. 54개국 다음 단계가 이제 거번단인데 거번단은 정권은 정권인데 뭐냐? 탱그리칸. 그 소위 탱그리칸이라고는 무속 정권이죠. 그걸 얘기하려면 체계로 모자라니까 대충 그렇게 나눠놓고 제가 얘기하려고 한 게 뭐라고 했어요? 도깨비라고 그랬죠. 도깨비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요하 문명권의 그 갈석산이라고도 하고 구리 비슷한 그런 철광석이 나오는데 그걸 파다가 홍주석에 구리가 나와.
그래가지고 구리를 가지고 막 연구를 하다가 그 거푸집을 만들어가지고 구리 녹은 물을 거기다 부으면 그 형태가 나와.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소위 그 소머리 가면까지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오지천왕이라고 그래. 그 자오지천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애로울 잘자, 자기 자식이나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을 자자에다가 오자는 까마귀 오자야. 까마귀 오자에다가 지자는 가지지자야. 인간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오지천왕이라는 사람이 이게 어떤 거냐면 결론은 검둥이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검둥이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중동에서 온 사람이 까마요, 하예요. 중동에서 왔으니까 그 사람은 검은 종족이야. 그 검은 종족이기 때문에 이 동양 여기 한반도에 와가지고 하얀 종족하고 검은 종족 둘이 합성해서 결혼해서 살았는데 거기서 어떤 애를 낳으면 나처럼 이렇게 황색인종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검은 사람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검둥이와 흰둥이도 아니고 흰둥이가 이제 황색인종이 되는데 믹싱해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자오지 천왕이 결국은 이제 그 검은 세력이 더 성해가지고 이 사람이 천왕이 된 거예요. 고조선의 14대 천왕이라고 그러죠. 중국에 그 당시는 농업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 국가로 발돋움하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산에서 주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사냥해서 먹고 살아. 그런데 헌원이라는 사람은 뭐를 하냐면 몰입꾼하고 끄새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를 피워가지고 엮어서 그걸 소에다가 멍에를 매서 끌고 오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빨리 그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산에 가서 와 하고 소리 질러가지고 짐승을 튀겨서 산돼지든 노루든 그걸 튀겨가지고 활 잘 쏘는 사람들이 활 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그걸 멀리 끌고 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에다가 몰려놓고 말에다가 명예를 매가지고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자기 사는 데까지. 그래가지고 자오지 천왕이 사는 그 왕실에다 그걸 납품하는 거예요. 그걸 납품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자오지 천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헌원이라는 사람이 첨화한자에다 그 끌채원자 첨막 지어놓고 거기서 끌채를 관리하면서 이 몰입꾼을 관리하고 사냥꾼을 관리해서 이거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백인이요. 자오지 천왕이 거느린 군대는 자기 순수한 검둥이족 또 나처럼 이 황색인족 둘이 사이에서 나온 그 두 종류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나라를 지키는데 근데 그 자오지 천왕이 이게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라 계속 산에서 그 홍주석을 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가면을 만드는까지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가면이 어떤 거냐면 우두 가면이라고 그래요. 솥불처럼 이렇게 나가지고 그걸 쓰면 머리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제일 싸우는데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보호해야 될 데가 목이거든. 목 잘리면 소용없잖아. 몸뚱이 혼자 싸우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 목을 그렇게 보호하고 칼 가지고 나가 싸우니까 적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두 가면을 쓰니까 굉장히 막 무섭잖아요. 무서운 데다가 그 뭐 칼을 이렇게 어쩌다 나중에 이제 헌원이 그 반란을 해가지고 헌원 군대하고 싸우는데 얼마나 하면 73차례를 싸워요. 73차례 싸우는 동안에 칼로 그 우두 가면을 쓴 사람을 때려봐도 쨍 하고 칼이 날아가지 활을 쏘아도 활살이 탁 튀겨나가지 이게 뭐 천하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헌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두 가면서 저것들은 반인 반수다 그랬어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이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73차례를 싸우는 동안에 여러분 밤에 가다가 도깨비 만나서 도깨비가 씨름으로 덤비면 왼쪽으로 넘겨야지 오른쪽으로 넘기면 절대 못 넘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다 우군에다 깜둥이를 배치하고 왼쪽에는 나처럼 백인을 배치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오른쪽을 공격했다가는 그 깜둥이한테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을 공격을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얘기야. 솥불 가면을 만드는데 그 가면을 그 당시는 뭐라고 그랬냐면 돌갑이라고 그래. 돌갑. 왜 돌갑이라고 하냐면 돌 석자는 한문이 지금부터 1800년 전에 고구려가 최초로 한문을 국어로 채택해가지고 그때 들어온 거고 그때는 4000년 전이니까 그런 한문이 없잖아. 그러니까 돌이야 돌 그냥 돌이라고 그래. 지금도 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녹여서 갑을 만들었어. 이게 뭐냐면
이런 말하자면 이게 가면이야. 가면인데 한문이 우리말을 번역할 때 우리말하고 중국말하고 똑같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갑옷갑자. 갑옷갑자는 뭐예요? 갑옷은 우리 동양의 이 한민족 말이나 중국말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갑옷갑. 방방. 방은 중국에서도 방이라고 우리도 방이라고 그래. 똑같아요. 방방. 동력동, 선력서, 남력남, 북력문. 이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아. 약자도 약약. 똑같아. 또 중동이라서 우리나. 우리가 만드는 그 돌갑이 중국하고 똑같으니까 그대로 돌갑이야. 그래서 돌갑을 쓴 거야. 그 가면을. 이 촛불 달린 가면을. 그런데 그것을 돌갑이 하다가 나중에 말이 와전돼가지고 도깨비가 된 거예요. 그 도깨비가 된 것을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가 엊그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인디안 마을에 유럽의 과학자들이 가가지고 그 마당 어디다 뭐 촛불 뭐 가면 무슨 물개 가면 뭐 그 고음 가면 뭐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도깨비 하니까 그 받아 적는 사람이 토템이 그래가지고 받아 적어서 미국에서는 도깨비를 토템이라고 한다. 그런데 본래는 돌갑이다. 돌갑이를 뭐냐면 우두머리라고 그래. 우두머리가 왜 우두머리야? 소자 머리도 자야. 그 소머리 형상으로 그 도깨비 가면을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치우천왕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의 사마천이 역사를 쓸 때 그 사람을 치우천왕이라고 그래. 이 치우천왕이 무슨 글자를 쓰냐면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벌레 치자를 쓰거든. 그런데 우리 동양의 한민족이 우두머리를 갖다가 이름을 짓는데 어리석은 벌레라고 이름 질 수 있어요? 그게 뭐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지팽이를 가지고 최초에 지휘를 한 거예요. 자기 군대를. 그러니까 지팽이를 가지고 이렇게 뭐 1분대는 이쪽으로 뭐 2분대는 저쪽으로 뭐 검은 군대 이쪽으로 이거 뭐 지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지팽이가 사실은 지휘봉이에요. 여러분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가면 지팡이를 가지고 지휘했는데 그 후에 사람들이 그 지팡이를 가진 사람이 지휘자라고 하는 개념이 굳어지면서 영어가 번역한 게 치프요, 치프. 그래서 그 치프가 무슨 주임, 반장, 뭐 대장 뭐 그런 걸 갖다 총틀어서 치프라고 그러고 엊그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6.25 때 우리나라에 하늘에 와서 제공권을 장악한 비행기가 F-86인데 썬더 치프 편대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 천둥 대장이다 이거예요. 그 치프가. 그래서 치프가 우리의 본래 고대어 지팽이가 치프로 번역된 거고 물론 그 서양에서는 지팽이는 뭐 지금 스틱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생각이 안 나서 빼놓은 게 있는데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미사일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활미자, 쏘사자, 일이라고 하는 일자하고 해가지고 미사일이 이 그런 폭탄을 나르는 그런 그 기구로 이제 발전했는데 그 발전한 거는 서양에서 했지만 최초의 활을 쏜 것은 우리 동양의 한민족 그때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그것을 활미자, 쏘사자, 일이라고 하는 일자고 이렇게 미사일이다 그랬죠. 그래서 엊그제 얘기한 게 내가 뭘 얘기했냐면 크루즈 미사일은 CRUISE 해가지고 크루이즈인데 그게 뭐냐면 독이라고도 하고 자백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항아리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던 것을 미사일로 개발해가지고 지금은 미사일에다가 실어가지고 불폭탄을 상대방에다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크루즈 미사일.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은 그게 우리 동양 말을 갖다 쓰다 보니까 쪽팔리는지 지금은 거기서 크루이즈에서 아이를 빼가지고 크루즈 미사일로 써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순항 미사일이라고 번역을 다시 하거든. 다시 해도 그게 본질이 어디 갑니까? 그게 그런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뭐 세계 여행 간다고 그러면 크루즈 여행 간다고 그러죠. 그 크루즈 배가 뭐냐면 큰 도가지 같은 배를 타고 다닌다 이 말이야. 옛날에 실제로 우리 조상들은 플라스틱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독을 큰 걸 해가지고 가까운 데는 독 타고 수영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이 그 어떤 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뿌리를 두는데 더 올라가면 그 크루즈라는 게 그리프에서 오는데 그리프는 뭐냐면 별다른 나뭇잎을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물 떠먹고 이런 그릇을 썼어요. 그래서 그릇의 뿌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오는데 그래서 그 크루즈 미사일하고 스커드 미사일은 스치듯 지나간다고 해서 스커드 미사일이라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나서 다음 미사일을 얘기 못했는데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토마호크가 뭐냐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손도끼라고 그러죠. 이렇게 도끼로 찍는 걸 도끼라고 그러는데 인디언들은 그게 말이 와전돼서 호키라고 그래요. 호키. 그러니까 토마는 뭐야? 토막이야. 나무 토막을 호키로 찍는다 이가 도끼로. 그러니까 도끼 미사일이다 이거. 토마호크 미사일이. 그래서 그 인디언들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토막 호키, 도끼로 찍는 그 미사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토마호크 미사일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라키트 미사일이라는 게 로켓 미사일. 이게 뭐냐면 ROCK가 문 잠그는 것도 라키라고 그러고 돌도 라키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이 로켓 미사일이라는 게 뭐냐면 돌을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이제 임진왜란때 뭐 그때도 그거 싸웠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엔 철 파편을 만들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강가에 가서 고운 곱돌, 쬐끄만 곱돌을 잔뜩 주다 화약에다 버무려 가지고 대포에다 쏘면 그 곱돌 하나하나가 나가서 상대방 맞으면 그냥 목이 날라가고 팔이 부러지고 그렇게 파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위 돌꾸러미 폭탄이야, 라키트가. 그래서 라키트가 로켓, 우리 이제 로켓이라고 하는데 록이라는 건 결국은 록은 돌이고 키트라는 것은 꾸러미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에서 로켓 미사일 어쩌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 영어 달달달 외우고 요즘 뭐 대학까지 가서 영어를 많이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미국의 로켓 미사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싸웠는데 73차례 싸우다가 장호지 천왕이 헌원한테 죽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냐? 여러분 생각해봐. 73차례를 싸우면 1년에 한 차례씩 싸웠다 그러면 73차례 여기서 장호지 천왕이 그러면 1년에 2번씩 싸웠다고 해도 30 몇 년 어려서부터 싸우진 않았을 거 아니야. 한 30대부터 싸웠다 그러면 한 70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호지 천왕이 늙어서 죽은 거예요. 결국은. 늙어서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장호지 천왕의 지배한 그 군대가 우군이 완전히 껌둥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사마천이 그 껌둥이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반인 반수.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이다. 그럼 짐승이 잡히면 살아요, 죽어요? 짐승이니까 다 죽여버리죠. 그건 돌개비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괴물 취급했는데 그러니까 이 돌개비였던 이 검둥이들은 이 땅에서 남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황제 헌원이 천하통일을 해가지고 중국이 이 동양을 다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해서 도망간 게 어디로 도망가냐면 우리 조상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시나이 반도에서 왔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향해서 계속 해가 지는 쪽을 향해서 가는 거야. 처음에 그 사람들이 올 때는 해가 뜨는 쪽을 향해서 동양으로 왔지만 갈 때는 해가 지는 쪽으로 역순으로 가다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길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중동으로 이어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소위 실크로드라는 게 있어. 실크로드가 뭐예요? 실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목 꼬맬 때 실 쓰잖아. 그 실이야. K는 뭐냐면 고려야, 고려. 고구려를 이니셜로 해가지고 실크야. 그러니까 실은 고구려에서 최초에 만들었다 이거야. 그 실크 로드가 뭐야? 우리가 뭐라 그래? 길 보고 도로라고 하잖아. 도로를 거꾸로 온 게 로드야. 그 실크 로드를 통해서 중동하고 우리가 무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노메드 콜리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그 방랑자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중동으로 통하는 그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길이 아니야. 노메드 길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노메이드. 만들지 않은, 아닌 메이드, 만들지 않은 길. 그 콜이라고 그러는데 콜이가 옛날에 길이 우리 어렸을 때도 저 뒷골 앞골 무슨 골 고르잖아. 그 골이 무슨 고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길을 얘기해요. 그 길이 콜에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을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길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잘한다니까 산이 우거지고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길을 잘못 들어서 일부 간 사람들이 북아메리카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 대륙을 주인 없는 땅을 가서 개척해가지고 우리 한민족이 잘 살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게 누구예요? 콜럼버스인가? 이 사람이 미국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발견한 이후에 전 세계의 인류가 중동의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몰려가는데 왜 그랬습니까? 사람 정치하는 놈들이 백성을 말이야 수탈하고 못 사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대륙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죽게 해봐야 세금으로 다 뺏기고
저거 뜯으면 가서 볼기 맞고 이렇게 막 피 압박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땅에 가서 살자. 미국 대륙을 가서 차지하고 우리 민족이 잘 살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인디안이 됐냐? 콜럼버스가 첫번에 항해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그 사람이 거기가 지도가 옛날에 없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가 어디 한참 가다 보니까 서인도가 있더라. 인도가 있는데 서쪽으로 가니까 서인도가 있더라. 그래서 서인도인들이 거기 살더라. 그래서 인디안이고 솔직히 우리가 인디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디안이 아니라는 것은 현대과학으로 다 밝혀졌어. 왜냐하면 지금 인디안들을 조사해 보면 치열, 이빨 치열이 같고 이 뼈 성분이 같고 이 DNA가 거의 99% 같다는 건 다 지금 증명됐어요. 이게 한민족이에요. 인디안이라는 건 우리 민족이 괜히 그 누명을 쓴 거예요. 그게. 그건 뭐 내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 관심 있는 좀 찾아봐. 콜럼버스가 맨 먼저 그 미국 대륙 탐색하고 나서 자기는 아메리칸 그지 모르고 서인도를 갔다. 근데 서인도가 아니라 그게 나중에 이름 지어진 게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거기서 지배하고 살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때 길을 잘못 들어서 간 사람들이 시나이 반도로 가다가 미국 대륙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인디안들이 미국을 지배하다가 지금의 오늘날의 미국 사람들로부터 몰살당했다. 그래서 지금 인디안들이 소수가 살아있지만 이 사람들은 미국 정부에서 돈 주고 뭐 다 먹여 살리고 이런 마을, 인디안 마을 하나 해놓고 거기서 가만히 살아. 너희들은 경제활동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이 인디안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냥 명량가에 있는 거로 미국 사람들이 다 갖다 주니까 그것만 먹고 띠룩띠룩이에 살쪄가지고요. 사람도 아니야. 지금 밖에 나가 돌아다니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 그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아메리카인들이 서서히 말려 죽여가지고 지금은 거기서 동물원에서 동물 키우듯 그렇게 사육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됐으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치고 도깨비라는 것은 돌갑이인데 돌갑이가 와전돼서 도깨비고 미국 사람들은 도깨비라고 그러니까 토템이 해가지고 지들이 적어놓은 게 토템이고 어제 내가 영어를 상당 부분 얘기했는데 오늘 또 영어를 조금 더 해야죠. 다 얘기하다 내가 뭐라 했냐면 이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타이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문으로는 간만의 차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물 들어오고 물 나간다고 그러는 건데 이 타이달도 무슨 뜻이냐면 타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타이는 넥타이 알죠? 이런 모든 줄을 갖다 타이라고 그래요. 물론 자일이라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고대 언어가 타이야. 그럼 달은 뭐예요? 달은 본래 달이 지구의 그림자라는 걸 우린 조상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달에가 개수나무가 있고 거기서 뭐 토끼가 방아 찧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달이 땅이 아니고 그 토끼가 살 수가 없고 개수나무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달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의 그림자라고 그랬어.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달, 탄, 땅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거든. 그러니까 이 간만의 차이가 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끈은 없지만 끈을 잡아들이는 식으로 물을 잡아들였다 놓았다 한다고 그래서 타이달이라고 그래, 영어에서. 우리는 이제 조수 간만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타이달이 우리의 이제 그림자고 우리가 그 코테지라는 말이 이제 미국 말로 조그만 초막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은 초가집에서 살면서 집은 어떤 집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초가집 사는 사람들 나 조그만 개딱지 많은 집에서 살아요. 코딱지 많은 집에서 살아요. 여러분 코딱지 나도 많이 뛰는데 코딱지가 집만큼 큰 코딱지가 있어? 그게 코딱지가 아니고 코테지라는 게 그 미국에서 인디안들이 작은 집에서 살 때 그 코테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대 언어야. 그것도 다 영어에서 간 말이고 무슨 기인이 뭐 이런 거 어제 내가 무슨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섬이 시움이다. 그래서 섬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미국 사람들은 왜 섬 보고 아일랜드라고 하냐. 이걸 내가 이야기 안 했더라고. 그건 무슨 소리냐면 영어가 본래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생성된 게 약 한 1000년으로 보고 미국 영어는 한 300년에서 400년으로 보는데 영어가 영국에서부터 영국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아일랜드라는 섬이야. 영국이 그 섬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섬은 무조건 아일랜드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 뭐라 하든 말든 자기는 아일랜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보고 재팬 아일랜드, 뭐 제주 보고 제주 아일랜드, 무슨 여기 우리 다른 섬에다가 아일랜드만 붙이면 다 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영어 최초의 그 나온 그 이름이고, 그 아일랜드하고 웨이는 그 뭐냐면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거리. 그게 웨이야.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서울 뭐야? 세종로. 이거 엄청나게 크잖아. 근데 이탈리아도 옛날에 그 웨이라는 길이 제일 컸어.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영국하고 이탈리아하고 뭐 거기 유럽 쪽 몇 나라가 합성해서 만드는 말이 영어인데, 그래서 웨이라고 하고, 미국도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이 써요. 뭐냐면 로드웨이. 그 로드가 길이다 이거, 웨이하고 똑같다 이거. 브로드웨이. 브로드는 뭐야? 피라는 얘기잖아요. 피의 거리. 그 미국에 에버뉴라는 게 있고 로드라는 게 있는데, 그 로드는 도로를 거꾸로 쓴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우리 한민족의 영어를 많이 섞어서 쓰고 있다. 너무 길으면 나도 힘들으니까 오늘은 요쯤 하고 다음에 또 제가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회째 여러분 앞에 우리 한민족의 고대 언어는 영어하고 똑같다 하는 말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